양명태입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28일입니다. 이해찬까지 부탁한 임종석을 완전히 날려버렸습니다. 문재인이 부탁한 또 세 사람도 날려버렸습니다. 임종석은 부탁을 안 하면 뭐 했는지 뭐 했겠죠. 근데 문재인하고 이해찬이가 해도 날려버렸습니다. 이원정 문화일보 논설위원 말대로 이재명을 체포동의안에 찬성했다고 생각되는 관심법으로 이놈이다 저놈이다 라고 딱 느껴지는 사람들 하위 20%를 딱 다 준 겁니다. 비명계들을 날려버렸습니다. 궁예의 관심법 못지않은 이재명의 관심법은 진짜 철퇴를 날려버렸습니다. 거기에 김영주 의원도 들어가고 박용진 의원도 들어가고 뭐 많이 들어가죠. 하위 20% 서른도 들어가고 서른은 오늘 9시 10분에 탈당 선언합니다. 아마 폭탄 발언이 있을 겁니다. 이재명이 아무리 날고 긴 권력을 가졌어도 오늘은 이제는 앞으로는 오래 못 간다. 그건 알아야 됩니다. 왜? 궁예도 죽었잖아요. 궁예도 날아갔지 않아요. 그렇게 센 관심법을 한 철퇴가지고 기침했다고 해서 쳐라 한 그자도 날아갔지 않습니까? 태조 왕건이가 등극함으로써 그는 궁예는 죽었습니다. 알겠죠? 네. 이재명의 운명도 궁예의 운명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을 붉은 무리들에게 국회를 입성시키게 만드는 저런 자가 무슨 야당의 당대표입니까? 국가 정체성에 반하는 자들을 위헌정당으로 대법원에서 판결된 바로 주적과 함께 했던 통진당 후신 그 자들에게 지역구를 갖다가 4-5개를 주고 지역구를 1개를 주고 그 다음에 자리를 갖다가 4개를 주고 그렇게 해서 국회 입성하도록 만드는 이재명은 도대체 어떤 자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그 서울 중성동갑에서 임종석을 배제하기로 한 건 그걸 잘했는지 못했는지 저희들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볼 때는 이 임종석이 위험인물은 틀림없습니다. 아니 친북 좌파 중에서도 골수 지금도 임종석이 경무념인가 뭐를 통해 가지고 북한에서 뭐 여기서 무슨 그 특허 받아가지고 돈 생기는 거 이런 거 있으면 북한 관련된 거 방송이니 뭐니 이런 데서 생기는 게 뭐 이거 있으면 경무녀 북한에 돈 보내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배제된 거는 그거는 별개의 문제로 이재명하고 친문 진영이 본격적으로 이제 충돌 수준에 들어갔다. 잘 싸워 보십시오. 예. 이 임종석의 공천 여부가 명문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다각도로 나오고 있는데 우려가 아니고 폭발을 해야죠. 싸울 건 싸워야죠. 그리고 멸문 전쟁이 지금 됐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우려? 아니. 그거는 당위입니다. 당위. 권력은 놓고 싸우게 마련입니다.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명문이 아니라 멸문정당이 됐다. 문재인 없이 이재명만으로 총선 치를 수 있냐 하고 친문들은 반발했습니다. 근데 이재명은 문재인이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가 사는 게 문제입니다. 나를 갖다가 감히 체포동의안 거기를 갖다가 가계를 안 해주고 부계를 해? 반대를 해 나를 갖다 체포하라는 뜻이야? 해가지고 의심을 받기 시작한 소위 관심법으로 다 그런 사람들 다 처리를 한 겁니다. 참 이현종 의원의 말이 정말 맞습니다. 관심법으로 처리를 했다.
지난달 11일 출마 선언하고 선거운동을 진행해온 그 임종석은 한 달여 만에 출마가 좌절됐습니다. 그간 당내에서는 문재인 정부하고 86 운동권 상징적 존재. 그런데 걷잡없이 이번은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친문과 이재명은 피 터지는 싸움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누구 하나 죽어야 정신을 차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최근에 이재명과 가까운 이해찬 전 대표도 나서서 이 이재명 문재인 정당 유지를 위해서라도 임 전 실장이 공천이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문재인하고 이재명하고 또 양산회동 했지 않습니까? 뭐 깔깔깔깔 웃으면서 여기 목이 어떻고 이렇게 목을 보고 참 두 사람 가관입니다. 에? 그 품격 없이 둘이 목을 이렇게 내주고 이거 보십시오. 이거 목 보고서 아 이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사람들 하더니 그렇게 친하더니 바로 내리쳤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바로 문재인도 극좌파이고 친북파이고 이자 이 이재명이란 자도 친북파인데 그 공산주의자들의 의식 속에 흐르고 있는 잔인성을 갖다가 스스로들이 확인을 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었을까 하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그러면서 자기들 둘이는 만났을 때 말이죠. 지난 4일 정도 지금 뭐 잉크도 안 말랐습니다. 지금 뭐 한 4일 정도 지났는데 그때 양산회동 할 때 문 전 대통령 와 우리는 명문정당이다 하면서 단결을 강조하고 했습니다. 단결 잘해 보십시오. 단결 잘해 보라고요. 네. 민주당 중진위원은 당시에 문 전 대통령이 임종석을 포함한 3명을 언급했다는 겁니다. 3명은 꼭 좀 해달라 살펴봐달라 취지로 부탁했다는 겁니까? 이재명은 알았습니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문 대통령 요구마저 잘라버렸습니다. 왜? 내 관심법. 내가 중요하지 네가 중요하냐 이겁니다. 내가 중요하지. 이재명 내가 중요하지 내 생명이 중요하지. 에? 내 관심법에 들어오면은 살아남지를 못해. 궁예의 관심법처럼 기침한 놈까지 그냥 날려버려. 철퇴를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철퇴 있죠. 곤봉 같은 거 이렇게 생긴 거 그거로 쳐 죽입니다. 이렇게 잔인무도한 그 궁예와 같은 방법으로 지금 똑같은 정말 철퇴만 안 들었지 20% 하위 20%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관심법으로 다 몰아넣어서 다 처리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무서운 극좌파 혁명가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극좌 혁명가들 그래서 동부연합이고 뭐고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 선거제도를 왜 저렇게 만들었냐. 이들을 국회에 입성시켜서 자기의 신변 보호를 하는 소위 말해서 방탄을 또 하게 하는 열렬한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선거제도를 자기가 그렇게 만드는 것 아닌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문 전 대통령이 그렇게 각별하게 부탁했던 3명이 모두 잘렸습니다. 네. 모두 잘렸습니다. 이름 노영민도 잘리고 윤영찬도 잘렸습니까? 위기에 몰린 문재인 정부 출신 주요 인사가 누구냐? 윤영찬과 노영민입니다. 또 청와대 비서실장도 하고 윤영찬은 소통수석도 하고 윤영찬은 벌써 하위 10% 통보받았습니다. 경선 30% 감점입니다. 노영민은 청주에 있는데 경선 예정입니다. 단독 안 해줍니다. 뭐 비서실장이고 뭐고 다 날려버려요. 뭐 이왕 얘기 들은 건데. 고민정은 어떻게 살았느냐 이 얘기인데 고민정은 문재인이 총회하는 사람에다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매일 얼굴을 맞대고 했는데 최고위원을 잘랐다. 하위 10번 뒀다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사회생 살았는데 공천 받자마자 이제 이재명을 속된 말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네. 고민저도 꽥소리 할 줄 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도 꽥소리 한다. 그냥 가만히는 당신한테 물러가지는 않겠다. 바로 이런 태도입니다. 잘하는 거죠. 네. 전해철도 경선, 황희 아주 친명 인사와 경선 뭐 이 등등 전부 친명하고 붙입니다. 예. 경선. 네. 당내에서는 2017년부터 이어져온 이재명과 친문 진영의 악연이 이번 공천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2017년 대선 때 군소 후보였던 이재명이가 당시 가장 앞서던 문 전 대통령의 날을 세우며 몸집을 키웠는데 이걸 보고서 이준석이가 항상 대통령 괜 윗사람을 갖다 공격하는 것. 어디서 못된 거 배워가지고 이런 데서 배운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네. 이 사람이 군소보였던 이재명이가 당시 몸집 키우기 위해서 문 전 대통령의 날 세우면서 이재명 지지자들하고 이재명 지지자들이 경선 불복 외치면서 문 대통령을 그때 옛날에 강하게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이재명은 아내 김혜경 씨와 관련된 이른바 해경군 김씨 의혹이 불거졌을 때 문자 날리는 거. 예.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 취업 특혜 의혹을 직접 거론했습니다. 취업 이거 이상직 뭐 등등 취업 이상하다 하고 이런 것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문 전 대통령의 불쾌감을 샀죠. 친명계 인사들은 0.73포인트 차로 패배한 지난 대선에 대해서도 대선 직전 우리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30조 원을 요구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내세워서 재정 탓을 하면 안 들어줬다. 그때 돈 풀어줬으면 내가 이겼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준석이가 분탕질만 안 했으면 대부분 다 정치 분석하는 분들이 적어도 15% 이상 윤석열 대통령이 압승했을 것이라고 다 얘기합니다. 네. 부동산 정책, 조국 사태 등 문재인 정부 실정을 제대로 매듭지어야 했다는 여론도 팽배합니다. 예, 그건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이고 결국 박홍근 의원 말 맞다나 200석 얘기하더니 150석 지금은 100석은 할 수 있나 이제 박홍근이마저 이제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근이다 친명인데 이제 보니까 딱 사태를 보니까 이게 친명도 머지않아 날아갈 것 같으니까 또 줄을 중립적으로 서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임종석 건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자칫 잘못하면 다 같이 공멸한다 이러면서 이재명은 이날 2시간 40여 분 진행된 의원총회 내내 별다른 발언을 안 했습니다. 그 관심법을 하고 있는 거죠. 다만 의총이 끝난 후 기자들에게 우리 의원진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당무에 참고하도록 하겠다 해놓고 참고는 뭐예요? 그 다음날 그냥 전현희 저분은 어떻게 여성들을 중요한 데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 그것도 하나의 전략인 것 같아요. 네. 아니 전현희를 갖다가 거기 중성동갑에다가 전략 공천했습니다. 거기다가 또 추미애가 또 한번 거기 이름 올랐다가 내려갔고 그래서 당 관계자는 상대당 후보와 이룰 구도 여당에서 운동권 청산 등을 주장하고 있는 판세를 고려한 결정이다 이렇게 말을 하긴 합니다. 그럴까요? 전 위원장은 권익위원장 시절에 김혜경의 법인카드 불법 유용 의혹 관련 제보자의 공익신고자 지위 인정을 늑장 처리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그는 권익위원장 당시에 이 대표하고 관련한 무료 변론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는 친구 등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무료로 변론할 수도 있다 하고 감쌌습니다. 그게 그냥 은혜를 갚는다고 지금 전현희를 거기다 탁 넣어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이날 라임 금품 수수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기동민 의원 지역구를 전략공천지로 또 지정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기동민 의원은 사실상 컷오프한 건데 같은 사건에 얽혀 있는 친명계
이수진 의원은 친문 윤영찬 의원과 경선을 치르게 돼 있습니다. 이 비례대표 이수진입니다. 저 판사 출신 이수진이 아니고 이수진은 지금 벌써 4탄 발의했으니까 이제 5탄 나오고 6탄 나오면 이재명은 그냥 숨이 확확 졸아갈 겁니다. 네, 하여튼 이재명 시대에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우리 정치권에 있어서는 안 될 이재명이란 이상한 캐릭터 인물이 들어와서 대한민국은 지금 온통 시끄럽고 또 전체 대한민국으로 볼 땐 극좌파들을 국회에다가 투입을 시켜가지고 이 국회를 자기의 아수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됩니다. 이재명은 참으로 한마디로 초등학교식으로 해석하겠습니다. 말하겠습니다. 이재명은 참 나쁜 사람. 네, 이재명 참 나쁜 사람. 대한민국에 필요 없는 사람. 대한민국에 총을 겨눈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에 총을 겨누고 있는 사람. 극좌파들, 괴담 세력들, 위헌정당으로 했던 통진당 세력 그 후신 진보당에게 벌써 4석을 양보를 딱 했습니다. 오면 틀림없이 주기로. 지역구 하나 저기 울산 북구도 딱 주고 말이죠. 이런 이재명이가 이런 자가 다시 대한민국에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을 파괴시키려고 달 작정하지 않았으면 이재명이가 그런 짓을 안 했을 겁니다만 이재명은 목표는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게 그의 목적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4월 달은 이재명도 갈 곳으로 가야 하는 그런 운세가 있다라는 걸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운세란 건 국민의 마음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